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광재 국회의원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태 전 국회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번복하면서 단수 추천됐던 황상무 전 앵커와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강원도지사 선거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이광재 국회의원 출마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원지사 후보를 놓고 고민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에게 강원도지사 출마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두 가지 원칙만 갖고 결정하겠다고 간단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조만간 출마 의사를 밝히면 강원도지사 선거에 두 번째로 출마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결정 번복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했던 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단식 농성을 벌인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당의 요구대로 5.18과 불교 관련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김 전 의원은 이제는 국민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통합의 길로 가겠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흘간 단식 농성을 한 각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200만 강원시대 열겠습니다. 단수 공천됐다가 경선을 치르게 된 황상무 전 KBS 앵커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이 단수 공천 결정을 뒤집고 경선으로 바꾼 것은 정상적인 재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치적 밀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이 잦은 문제 발언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지난 총선에서도 낙선했는데 강원도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공건위 대변인의 권유 한마디에 불과 1시간 만에 사과한 것을 과연 진정성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비롯한 경선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이번 주 토요일 강원도지사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40일 앞두고 여야 모두 강원도 최대 승부처인 강원지사 선거에 공을 들이면서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원주권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을 속속들이 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부터 수도권 광역전철 연장 등 다양한데요. 원주시는 해묵은 지역 현안부터 관심을 가져달라며 핵심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꼭 반영해달라고 제시한 첫 번째 현안은 옛 종축장터의 강원 남부권 복합 공연장 건립입니다. 방곡동 혁신도시 인근의 노른자 땅으로 부상한 옛 종축장터는 강원도가 도개발공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현물 출자한 뒤 공연장 건립을 약속했지만 땅 소유주였던 강계공은 아파트 같은 수익성 사업을 원하고 강원도는 1,500억 원에 달하는 건립비가 부담스럽다며 난색을 표해 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강원도가 이 땅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면서 부지 매입비 절감은 물론 강원도가 단독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남부권 지역에는 그 도단위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혁신도시의 어떤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당초에 협약한 대로 강원도 남부권 전체 도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꼭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주시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현안은 외곽순환도로의 조기 완공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국도 42호선의 혼잡을 줄이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원주 관광과 물류 인프라의 핵심이지만 경제성에 밀려 흥업 광토 교차로부터 지정 기업도시를 거쳐 소초 원주 IC까지 이어지는 15.4km 구간이 개통되지 못하면서 10년이 다 되도록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기업도시와 고가 사다리차 등 특수장비가 있는 혁신도시 원주 소방서 간 최단 이동 노선으로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 시급한 구간입니다. 2년 뒤 국토부 6차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기 위해선 차기 도정과 시정을 이끌 출마자들이 지금부터 핵심 공약에 반영해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광주 원주 간 고속도로와 연계 수도권 지역 접근성 개선과 간현 관광지 및
반국 금대관광지 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저속기 도로 개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원주시가 2차례에 걸쳐 이 같은 공약을 제안했지만 황상무 예비후보가 옛 종축장터에 강원도립예술의 전당 건립을 약속하고 김진태 예비후보는 복합공연장 건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이에 대한 출마자들의 공약 채택은 아직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은 너도 나도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 관광벨트 조성 등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좋지만 지역의 해묵은 현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홍천군수 선거전은 홍천군 발전 적임자를 자처한 후보들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피롱 현 군수를 후보로 낙점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예비 후보자 3명이 경선을 치러 후보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홍천 군수가 되겠다며 선거전에 뛰어든 예비 후보는 모두 4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피롱 홍천 군수 1명인 반면 국민의힘은 신영재 전 도의원과 변정권 전 강원도 재난안전실장, 방정기 홍천군 의원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허피롱 후보는 연속성 있는 군정을 내세웠습니다. 사업이 멈췄다 다시 추진된 중앙시장 주차타워를 예로 들며 연속성 있게 군정을 이끌어야 주민을 위한 사업에 차질이 없다며 다시 군수가 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많은 예산 속에 많은 사업들을 펼쳐놓고 있는데 순조롭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결되고 이어지는 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재 예비 후보는 소통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군의원을 거쳐 도의원까지 16년 동안 지역을 위해 일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의정활동 16년의 경험은 주민들께서 저에게 해주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정권 예비 후보는 유동인구 유입을 강조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 유동인구를 늘려야만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산림단지 조성과 대규모 마라톤 대회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행정 전문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강원도처에서 35년 국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행정을 토대로 해서 홍천이 발전하는 데 큰 견인 역할을 꼭 하고 싶습니다. 방정기 예비 후보는 기업 유치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에 돈이 돌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추가 조성을 약속했고 필요하다면 부지 무상 제공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로 교육 환경 개선도 공약했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온전히 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안들을 저의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소해 보도록 해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들은 홍천에서 용문간 광역철도가 조기 착공돼야 한다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아 누가 군수가 되든 최우선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선 무대에 나설 후보로 허피롱 후보를 낙점했고 국민의힘은 예비 후보로 나선 3명을 경선에 붙여 최종 후보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호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에서 직접 피해 구역에서 제외된 어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 사업 시행자 측은 관련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북부 지역 어업인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주최자인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피해 어업인 대책위원회는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직접 피해를 보는 특정 지역 어업인들만 보상을 진행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문진 등 강릉 북부 지역 어업인들도 어업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어업인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되어요.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바다에 나가서 조업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발전 사업 시행자인 에코파워에 이 같은 요구안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고 강릉시에는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은 관련법에 따라 직접 피해를 일컫는 고정성 어업과 간접 피해를 의미하는 이동성 어업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성 어업은 용역 결과 마을 어장과 양식장이 소멸되고 온배수와 오탁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된 안인진과 남항진을 비롯해 사근진에서 정동진까지 포함됐습니다. 에코파워 측은 이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어민들은 간접 피해인 이동성 어업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며 직접 피해 구역에서 평소 조업을 해왔고 발전소 건설로 인해 조업 실적이 줄었다는 내용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간접 피해 보상을 원하는 어업인들에게 적극적인 조업 실적 자료 제출을 당부했습니다. 강릉시는 중재에 나서고는 있지만 보상 문제는 이해 당사자인 사업 시행자와 어업인들이 직접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오는 27일 철원군에서 열리는 제17회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스포츠 대회가 본격화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계획된 국내외 체육 행사는 109개로 참여 규모는 13만 7,1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체육대회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체육 행사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여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2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통해 구직 경험이 없거나 6개월 이상 구직 활동 이력이 없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구직 맞춤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모집 인원은 250명이고 4주 동안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강원 소방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통 사찰과 목조 문화재를 위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어제부터 오는 27일 사이 도내 전통 사찰 48곳에서 특별 경계 근무와 안전 컨설팅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특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사찰에서는 화재 11건이 발생해 1명이 다치고 2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